자,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를 상태 변화라고 하죠. 거꾸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예를 들었을 때 고체일 때는 얼음이죠. 그리고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융해라고 하고요. 그때의 온도를 녹는점 또는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또 물에서 수증기, 기차류 되는 것을 기화라고 하고 끓는 점 또는 기하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액화라고 하고 액화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는 응고, 그리고 어는 점 또는 응고점이라고 불러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입니다. 이때 순수한 물질은 이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의 녹는 점과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의 어는 점이 같아요.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끓는 점과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 액화점이 순수한 물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고체에서 기체로 곧바로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곧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승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 CO2죠.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얼리면 바로 얼음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상온에다가 이제 내놓게 되면 곧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얀 그 연기 같은 거를 뿜어내죠. 자, 얼음이 있어요. 얼음에 열을 한번 가해 볼게요. 그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에 열을 가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0도씨가 되면 이제 얼음이 물로 바뀌는 거죠. 이 구간. 그 바뀌는 구간 동안은 계속 0도씨가 유지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물이 되면 또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100도씨가 되면 이 구간,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이 구간은 계속 100도씨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 있죠, 요 시간. 이 시간 동안은 계속 100도씨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증기가 되면 또 그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얼음에서 물로 변하고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이런 상태가 변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음에서 지금 수증기 변하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수증기에서 얼음이 될 때는 이 그래프가 완전히 대칭이 돼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얼음에서 물로 되는 이 구간, 녹는 점이죠. 자, 물에서 얼음으로 될 때는요. 어는 점이죠. 그래서 순수한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로 될 때, 또 수증기로가 물로 될 때, 자, 끓는 점과 액화점이죠. 이 두 개도 서로 같습니다. 저희가 종이컵이 있어요. 종이컵에 물을 담았어요. H2O죠. 자, 여기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종이컵이 타가지고 물이 쏟아질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그리고 종이는 발화점이 400도씨입니다. 그러면 점점 열이 이제 올라갔을 때 100도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다 날아갈 때까지는 이 온도가 100도씨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 다 날아가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열이 가해지겠죠. 그러다가 400도씨가 넘으면은 이 최종적으로 종이컵이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날아가기 전까지는 이 종이컵은 타지 않습니다. 자, 순수한 물질이, 자, 물이 저희가
그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단 1기압일 때 그렇죠. 1기압일 때. 그거는 물의 고유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각 물질마다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물질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고유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100도씨에서 1기압일 때 끓었다.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그리고 자, 이게 10cc에 해당되는 물이 있고 20cc에 해당되는 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10cc에 해당되는 물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100도씨 되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cc 있죠? 20cc는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만큼. 그러니까 10cc는 시간이 요만큼 걸리는데 20cc는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는 거죠. 단 동일한 가열량으로 쭉 유지가 되었을 때 시간이 양이 많아지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100도씨에 도달하는. 그리고 수량이 똑같아요. 10cc면 10cc, 20cc 같을 때 만약에 강하게 가열하면 시간이 요만큼 걸리는데 약하게 가열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양이나 여기 단 동일한 수량인데 동일한 수량이 아니라 참 동일한 수량 맞습니다. 이 양이나 가열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100도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수물질을 말씀드렸는데 혼합물 있죠? 혼합물은 예를 들어서 물만 있다 그러면은 순수물질이죠. 근데 바닷물, 물과 염화나트륨, 소금이 섞인 물이죠. 그걸 혼합물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혼합물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여기서 스타트 돼가지고 100도씨에서 끓었어요. 근데 소금물은 100도씨 이상 있죠. 여기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은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근데 소금물은 0도씨 아래에서 얼어요. 그런 현상을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잖아요. 그런 현상을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즉 혼합물은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혼합물이. 그래서 바닷물은 0도씨에서 얼는데 바닷물은 0도씨 이하에서 얼기 때문에 바닷물이 겨울에 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오죠. 그 염화칼슘 뿌리면 눈은 물이죠. H2O. 거기 염화칼슘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합물이 된 거죠. 그러면 물은 0도씨에서 얼었기 때문에 눈이 내린 거잖아요. 근데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눈이 내렸던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0도다. 그러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0도씨 했을 때는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녹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녔을 때 그 어는 점이 38도씨인 A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는 점이 25도씨인 B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상온을 22도씨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온에서 A, B 모두 다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원재료를 이제 투입을 할 때 액체 상태일 때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고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를 이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을 5대5
밥맛이 섞었죠. 그랬더니 어느 점이 마이너스 20도씨로 확 내려갔습니다. 엄청 내려간 거죠. 저도 이렇게 이걸 혼합했을 때 이 정도는 많이 내려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공정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사한 경우가 직장 다닐 때 있을 수 있어요. 고체로 취급했을 때는 불편하다. 그러면 액체로 바뀔 때 혼합물로 섞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또 끓는 점 있죠? 끓는 점. 끓는 점은 압력이 상승하면 끓는 점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내려가면, 기압이 내려가면 끓는 점도 같이 내려가요. 우리가 산이 있죠, 산. 산 아래보다 산 위가 기압이 낮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산에 가서 밥을 지어 먹었어요. 요새는 불법이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산에서 밥을 하면 삼층밥이라고 그럽니다. 아래는 탔고 가운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었고 가장 위에는 설이 익은 거예요. 이 삼층밥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 설이 있거나, 이 삼층밥이 된 거는 계속 뚜껑을 열어보서 밥이 됐나 안 됐나 계속 확인할 때 삼층밥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압이 낮은 산에서 산 위에서 밥을 하게 되면 기압이 낮잖아요. 그러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예를 들어서 90도씨에서 끓는다고 해봐요.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쌀이 90도에서 익게 되겠죠. 그래서 밥이 설익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뚜껑에 돌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날아간 이 수증기들이 도망 못 가고 여기 안에 차겠죠. 그래서 압력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이 끓는 점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밥이 제대로 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올려놓는 현상이 바로 압력밥솥이죠. 압력밥솥은 여기서 발생한 이 수증기가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압력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100도씨가 아니라 120도씨에서 물이 끓게 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빨리 익게 되고 밥맛도 더 좋죠. 더 높은 온도에서 되니까.